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은 북시탈 TV의 정하늘 씨를 모셔봤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정하늘이고요. 고향은 북한의 함흥입니다. 그리고 2010년까지 북한에서 축구 선수로 활동하다가 2011년에 북한군에 입대를 했고요. 그리고 2012년에 DMZ를 넘어서 대한민국으로 왔고 지금은 한국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시탈이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북시탈 TV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네. 정말 구독과 좋아요 제가 많이 눌렀거든요. 네. 그래서 북시탈 구독자님들께서도 또 저희 채널 오셔서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선글라스 쓰신 부분에 대해서 살짝만 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선글라스는 저희 채널에서 항상 시작할 때부터 보안상으로 그렇죠. 쓰는 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북한에 계시는 가족을 위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가장 놀랐던 부분이 기순병 DMZ로 넘어왔다? 네네. 이게 저는 가슴 놀랐거든요. 네네. 그것도 현역 군인이. 근데 혹시 신병으로도 그러면 최전방에서 한 거예요? 그쵸. 최전방에서 신병훈련도 받았어요. 네. 그러면 딱 배치 받은 순간 느낌이 어땠어요? 일단은 뭐 나올 때는 최전방으로 나오는 걸 몰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어디 뭐 군대 어디로 가는구나 이러고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신병훈련소에 들어갔을 때 그 밤이 되면 불이 이렇게 다 켜져 있는 게 한국에 엄청 밝은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산이 멀리에 저렇게 산이 있는데 그 산 너머에 불빛이 굉장히 세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선임들한테 물어보니까 저희가 한국이라고 그래가지고 와, 좀 무서웠죠 그때는. 무서운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남조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적군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랑부터 이렇게 굉장히 가까운 곳에 적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후방에 살다가 전방으로 딱 왔으니까 좀 처음에는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화장실 갈 때도 오줌 싸러 갈 때도 그 애들이 다 못 가요. 처음에는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무서워요? 진짜로. 예. 그리고 밤이 되면 애들이 다 오줌 참고 있다가 한 명이 진짜 참다 못해서 한 명이 먼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와자자자 다 일어나서 줄줄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무서웠나? 진짜 무서웠어요. 근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한 달 정도 살아봤는데 별일이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혹시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최전방은 그 다른 곳보다는 조금 이렇게 공급이라든가 배급이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번에 우리 그 어총성 씨가 네네. 몇 년 전에 왔을 때 굉장히 그 기생충 때문에 막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거 보면서 와, 진짜였구나, 최전방도 이게 공급이 안 좋구나 느꼈는데, 혹시 공급이 어때요? 사실 뭐 먹고 살아요? 저희 부대는 다른 부대들보다는 공급이 좋았어요. 뒷제대보다는 후방보다는 그 차별해서 주고요. 그리고 흰쌀을 줘요. 흰쌀밥? 예, 흰쌀밥을 주는데 그 이호 창고라고 해서 그 전쟁 물자 보관하는 곳에 이렇게 오호 창고 뭐 이런 데 있는데, 거기에 쌀이 들어가 있던 게 한 5년 6년 만에 이렇게 한 번씩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 쌀이 오래 묵으면 좀 새까매져요. 그렇죠. 그런 냄새나고. 쌀을 갖다 줘요. 그런 쌀을 갖다 주면 그래도 뭐 흰쌀밥이 흰쌀밥이니까. 그런 쌀밥을 먹었었고, 그리고 고기도 가끔 나왔었고. 가끔이라는 한 달에 게. 한 번, 원래 한 달에 한 번씩은 원칙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가끔 가다가 좀 2달에 한 번씩 나왔을 때도 있었고 3개월에 한 번씩 나올 때도 있고, 좀 많이 떼먹었어요 간부들이.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저희 중대는 그나마 보급이 좀 좋은 부대여서 괜찮네요. 다른 데서 다 부러워할 정도로. 그래서 밥에다 뭐 기름도 놔주고. 근데 어머머머머. 그런 그래서 기름 먹는다는 거는 솔직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거는 전방은 그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전방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한국에서 전방이라고 하면 저기 강원도 지원 다 전방이다, 연천 지원 다 전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북한의 전방은 철책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만 전방이에요. 예. 그리고 거기에서 몇 킬로만 떨어져 있으면 다 후방 뒷제대라고 취급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 민경 대대만 그렇게 보급이 좋았었던 거고, 특정 지역만.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보급도 좋고 하니까. 근데 그러면 뭐예요? 아무리 보급이 좋아도 그 군이라는 그 조직 생활을 하게 되면 힘들죠. 살이 빠지고 그 기생충이 배 안에 창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도 아마 그 기생충이 진짜 많았을걸요? 네. 여기까지 하시죠. 네, 뭐 식사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만하시죠. 네. 혹시 부모님께 최전방에 엄마 내가 지금 최전방에서 군사복무 한다라는 통화라던가 이런 거 해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못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북한군을 완전히 대표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모든 사람이 다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고 군생활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북한의 전방에서는 전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할 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대부분 제 주변 친구들도 하지 못했고 좀 특수한 친구들이 있어요. 개별 임무를 수행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뭐 중대장이라든가 소대장이 뭐 그렇죠. 뭐 심부름 해오라고.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심부름 갔다가 몰래 이렇게 전화하겠죠. 전화하는 친구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못 해봤었고 대신에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편지. 부모님이 오시는 태신이 뭐였어요? 아, 어, 엄청 놀랐었을 것 같아요. 어머니 편지를 딱 한 통 받아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편지를 써요. 네. 근데 그 편지가 다 안 가요. 아유. 뭐 많이 가면 한 3통? 진짜 1년에 한 10통은 쓰는데 잘 안 갑니다. 그래서 한 달에 편지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한 6개월? 뭐 그 정도 걸리고 그래서 어머니 편지를 받아봤는데 거기에 너의 편지를 처음 받아보고 그 발편점을 잡구나 라는 그런 회신이 있었고 근데 제가 편지를 써도 북한에서는 편지를 써도 이렇게 써야 돼요. 전투적으로. 혁명적으로. 그러니까 어머니 보고 싶어요. 저 뭐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아 예, 진짜요? 그러니까 뭐 존경하는 어머니에게, 존경하는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저는 최고 사령관 동지와 무슨 뭐 그렇지. 그런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국의 눈과 귀가 되어 뭐 최전방 초소를 목숨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군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그렇지. 영웅돼서 돌아가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편지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부모님도 솔직히 그에 맞는 회답을 해주셔야지 거기에다가 뭐 어머니 괜찮니 막 이런 걸 못 물어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예. 어머니 그렇게 편지를 쓰니까 어머니가 그냥 너의 편지를 처음 받아보고 발편잠을 잤구나 뭐 이런 아유. 게 있어. 그걸 보면서 엄마가 정말 걱정을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편지 쓸 때 걱정하지 말라는 멘트를 꽉꽉 채워서 보냈어요. 아유. 저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잘 먹고 예. 살고 있다가 그랬는데 정말 또 굉장히 가슴 아픈 것을 제가 질문한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최전방에서 그 대한민국을 딱 본 순간 네. 어땠나요? 처음에 딱 봤을 때는 그 산이 이렇게 있어요. 초소가 이렇게 있는데 북한 여기서 GP 쪽에서 생활하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보면 북한 쪽에 감시대라고 있어요. 근데 보면 초소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탁 올라오면 한국 초소가 딱 보이고 이 네. 뒤로 넘어가면 한국 쪽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 근데 딱 넘어와서 감시대 첫 근무소로 딱 올라왔는데 저희가 남조선이야라고 선임들이 딱 가르치는 거 봤는데 산에 어땠어요? 나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예, 그리고 그 초소들이 있는데 저기 뭐 이런 초소들이 딱 보여요. 보이는데 너무 좀 깨끗한 거예요. 오, 그리고 정 막- 보는 느낌도 예, 들고. 그리고 막 성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보면서 뭐 그거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게 남조선 초소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게 계래군 초소다. 뭐 이래요. 그래서 뭐 그 뒤로부터 뭐 제가 맡아야 될 뭐 전투 임무 같은 것도 다 이렇게 맡고 그리고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생각보다 깔끔하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북한에 있을 때도 집에서 나오기 전에 어머니한테서 한국이 잘 산다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 들었어요. 왜냐면 어머니가 옆집 아주머니랑 정말 친해가지고 둘이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안 듣는 척 하죠. 안 듣는 척 하면서 어머니 옆에서 이렇게 뭐 놀고 그러면서 들었는데 두 분이 누워서 하는 얘기가 뭐 남조선이랑 이렇게 직접적으로 경제 교류를 하면 북한이 이 정도로 못 살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걸 들으면서 한국이 잘 사는구나 그런 하는 얘기 생각을 좀 굉장히 했던 것 많이 같아요. 하죠. 예. 그러면 고향에 있을 때 어머님들이 그런 귓속말을 네네. 네, 들으면서 잘 산다는 걸 알았고 한국 딱 보는 순간 진짜로 한국이 좀 잘 사는 것 같다라는 어찌 보면 그런 생각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그런 확신이 그 어머니의 말이 빈말이 아니었구나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말이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한국 노래랑 막 이런 게 막 나오지 않나요? 그 대북방송 대남방송은 그때 저희가 서로 중단할 때였어가지고 남북한이 그때 아마 이런 게 없었을 때였어요. 네. 그러면 대한민국 군인들은 혹시 봤나요? 뭐 보면은 가끔 가다가 와가지고 한국 군인들이 뭐 보여가지고 저저저거 하는데 솔직히 잘 안 보여요. 진짜로 잘 안 보입니다. 그럼 이거 쏘면 봤나요? 네, 쌍용으로 거리가 1.5km, 2km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거리에서 이렇게 육안으로 잘 안 보이거든요. 안 보여요. 그래서 쌍용으로 이렇게 보면 보이는데 그리고 군인들이 항상 나와 있고 그러지 않아요. 정말요? 네, 보면은 우리 북한 군인 항상 나와 있잖아요. 네, 한국에서 보면은 뭐 농사 짓는 군인들도 보이고 뭐 그러는데 한국 군인들 잘 안 나와요. 근데 뭐 제가 근무를 잘 안 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대청하네. 그게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보이는 게
철책에 한국 쪽 철책을 보면 그 전기 그 북한에서는 사판이라 부르거든요. 네네. 아무튼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철책에 그 길이 쭉 있어요. 발자국 자리를 지키느라고 그게 누가 넘었는지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게 있는데 북한은 거기에 전기선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우리가 직접 풀을 다 뽑거든요. 왜냐면 풀이 무성하면 그게 누가 넘어가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발자국 자리를 찍기 위해서 거기에 밭처럼 이렇게 찬 이런 금을 남겨요. 그런 걸 남기는데 한국 쪽은 나와서 그걸 약 뿌리고 들어가요. 어머머머. 그리고 막 보면은 조끼 같은 거 입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거 볼 때면은 막 좀 너무 너무 다르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아씨 뭐야 누구는 이렇게 막 그 열심히 뻗고 있는데. 풀이 또 여름에 많이 나거든요. 여름에 땀 빨빨 흘리면서 무기 메고 들어가서 그걸 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얘네는 나와서 뭐 농약 같은 거 쭉 뿌리고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군인이 하는 게 아니고. 모르겠어. 그때는 조끼를 입고 나와가지고 근데 저희는 군인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 알고 보니까 뭐 민간에서 들어가서 하는 것도 있고 군인들이 직접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좀 다르더라고요. 거기에서 시대마다 좀 다르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하는 방식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거기에서 그렇죠. 현타가 왔죠. 제가 봤을 때는 좀 차이가 많이 나니까 과거에는 뭐 직접 들어가서 풀 뽑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막 약 뿌리고 들어가니까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정말 최전방에서 딱 분사범하면 어떤 느낌일까 항상 궁금했는데 오늘 좀 그런 궁금한 부분을 제가 여쭤봤는데 시청자분들도 조금 도움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탈북 스토리 왜 탈북 결심했는지 이런 거는 북시탈 TV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혹시 탈북을 왜 결심했는지 이 부분만 듣겠습니다. 왜 탈북을 결심했는지? 네. 사실 저는 군에 나올 때 2011년에 군에 나왔는데 2012년 4월 15일이면 아마 우리 가영 씨도 아실 거예요. 북한에서 조국 통일을 하겠다. 그럼요.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겠다. 네. 김일성 탄생 백돌시다 해가지고 백돌시다.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그 2012년 4월 15일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고요. 그게 저희 나올 때 통일병사다 해가지고 맞아요. 엄청나게 그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군에 나왔는데 김정일이가 죽었어요. 제가 나왔던 해. 그래서 저는 드는 생각이 가망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김일성이가 죽었을 때는 제가 뭐 살아보지 못해가지고 모르겠어요. 근데 김정일이 죽었다라고 하니 잘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방송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어떻게 죽을 수가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막 그동안에 막 믿고 있던 기둥이 막 무너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조국 통일은 누가 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막 좀 엄청난 실망감이 몰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생활을 하면서 가끔 가다가 그 나무 하러 가면 저희 전방이다 보니까 전단지가 엄청나게 날아가 있어요. 삐라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걸 딱 주워보면 거기에 뭐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뭐 무슨 뭐 김정일 욕하는 내용도 있고 막 근데 그런 거 보면 어때요? 화가 나요. 화가 나요? 네, 김정은 욕하고 막 그런 거 있으면 화가 나요. 저를 안 믿는구나. 네, 그때는 세상이 좋았죠. 북한에 살고 있는데 근데 그리고 최전방 군무요원인데 근데 거기에 담기는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어야 되냐면 진짜 그 사람의 그 공감을 살 수 있는 내용이어야 돼요. 그 사람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되는데 그게 뭐지? 제가 딱 그 돌았었던 건 그런 게 있어요. 한국과 북한군의 그 전투력을 비교하는 내용도 있는데 그런 건 뭐 안 들어와요 눈에. 그냥 뭐 당연히 세겠다고 하겠지, 네. 세다고 하겠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거기에 진짜 제 심금을 울렸던 게 조선인민군 민경군이요. 당신들이 바라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전력 자원이 풍부하여 수림이 무성하며 경제적으로도 세계 10위 안에 손꼽히는 경제 강국이다. 그러니까 넘어와라라는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건 와닿아요? 그게 그렇게 길지도 않은 얼마 안 되는 문구였는데 그걸 보니까 드는 생각이 왜냐면 맞는 말만 적혀 있으니까 낮이 되면 한국에 산에 그 나무들이 정말 많고 밤이 되면 그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그리고 그런 걸 보면서 잘 사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뭐 한국에 세계적으로 10위까지라는 그런 말은 안 들어오는데 잘 사는 건 진짜 맞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때 좀 당시 몸무게가 43kg였고 보면은 우리 가영 씨도 뭐 43kg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된다. 그래서 공개하는 거야? 안 되지. 근데 44kg면 44 사이즈면 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성인 남성이 44 사이즈면 진짜 섹시하거든요. 정말 뼈에다가 여자도 44면은 그런 몸 상태였으니까 가슴 아픈데 이렇게 웃어서 미안해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잘 사는 그런 것들이 왜냐면 누구는 잘 먹고 잘 살면서 군생활하고 있고 누구는 이렇게 영양실조 걸려가면서 군생활하고 있고
그런 게 좀 불만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탈북을 좀 해야 대단하다.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빨리 깬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네, 하더라고요. 빨리 깬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이게 좀 또 지금 세대가 그래서 이 김정은도 가장 두려워하는 게 맞아요. 바로 이거잖아요. 네. 장마당 세대. 이 깨는 게 되게 순간에 탁 깨기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것 같아요. 철조망을 잘라서 이렇게 막 넘어왔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360볼트인가요? 220V 철체가 2200V의 고압철. 2200볼트. 근데 북한에서는 2200V라고 하는데 글쎄요 2200V까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냥 뭐 멧돼지라든가 고라니들이 거기에 걸리면 뭐 즉사하니까 그런 걸 보면서 220V에 걸려서는 그렇게 죽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보면 막 반이 막 타 있어요 멧돼지. 그런 걸 보면서는 저희는 좀 무서웠죠. 공포스러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그게 다 파괴가 된 그런 틈을 타가지고 넘어왔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운도 어찌 보면 따라준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네. 북시탈, 네, 정하늘 씨 이런 탈북과 또 대한민국에 와서 이런 삶은 뒤에 2부에서 네,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오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일단 뒤에서 잘했다, 못했다는 아마 본인이 네. 하시겠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잘 오신 것 같아요. 네. 그럼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북시탈의 정하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정하늘 씨를 모시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여서 또 어떤지 다양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탈북 스토리는 솔직히 저희가 듣기에는 조금 시간상도 그렇고 네. 또 북시탈 TV에 이미 업로드 되어 있는 영상이다 보니까요. 말씀은 안 드릴 거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귀순병 하면 무기는 소지하고 탈북했는지 이런 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네. 왜냐면 평소에 무기를 소지하고 안 했잖아요, 북한군은. 그렇죠. 네, 그래서 무기 소지하고 탈북하셨나요? 이제 저는 군무서다가 탈북했기 때문에 그래서 AK 소총이랑 그리고 총탄 90발 90발이나? 네네네. 그래서 저희 보통 90발 갖고 있어요. 그래서 90발이랑 그리고 수류탄 2발 수류탄까지? 이렇게 휴대한 상태에서 대한민국으로 넘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하늘 씨를 맞이하는 분들이 국정원이었나요? 아니면 군인이었죠. 네, 우리 장병들이었죠. 아. 네, 국군 장병들이 저를 발견하고 이렇게 기순 유도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그 느낌이 어땠을까? 그때는 좀 뭐랄까 이게 제 탈북 스토리에 다 올라와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좀 뭐랄까 딱 봤을 때 만감이 교차했어요. 이제는 살았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내가 들어갔을 때 나를 저 비밀 뽑아먹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렇지. 그런 교육을 많이 네, 받잖아요. 많이 받으니까. 안기부에서 이렇게 가면은 비밀 다 뽑아먹고 고문시키고 맞아요. 그리고 뭐 죽인다 뭐 이런 맞아요.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걸까 아니면은 뭐 어떻게 잘 살 수 있는 걸까라는 그런 만감이 되게 교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누구나 똑같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들어왔는데 뭐 잘 생각보다 잘 혹시 맞아주셔가지고 그 장병님들의 첫 마디 지금도 기억나시나요? 그쵸. 첫 마디가 뭐였나요? 귀순하러 오셨습니까? 이래가지고 네. 대답 안 했어요. 뭐 제가 지금 와서 이렇게 말하면 뭐 중2병 걸렸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때 되게 군인이다 보니까 군인이 군인들을 만났으니까 여기 살러 온 건 맞는데 그래도 자존심이 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자존심이 되게 세잖아요. 쓸데없는 세지. 네.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아무 말도 안 하고 귀순하러 오셨습니까? 이러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옆에 분이 딱 이러시더라고요. 당신의 입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 그때 말에? 그냥 뭐 심쿵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풀썩 주저앉아. 저도 대한민국에 딱 왔을 때 여러분들은 한반도에 태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함께 대한민국 입국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말에 정말로 뭉클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똑같은 심정이었네요. 그러면 북한에 있을 때 한국을 봤잖아요. 그렇죠. 그 봤을 때 한국과 실제로 내가 발을 딛고 있는 한국이 다른 점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제가 봤던 한국은 그냥 좀 수박 그달기식의 한국이 아니었나. 그 전방에서 봤을 때는 보이는 게 그냥 여기가 전부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밤이 되면 저기 평화 파주의 마을 그쪽에 막 차들이 다니는 것도 보이는데 실제로 한국에 딱 들어와 보니까 막 4차선, 8차선 고속도로 그리고 차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뭐랄까 이거 영화 속에서 보던 것들이 현실에 펼쳐지니까 맞아요, 좀 맞아요. 꿈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꿈 같아가지고 그냥 잘 안 믿겨졌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국정원에 딱 들어가는데 밥을 주는데 굉장히 잘 나오는 거예요. 맞아. 막 흰쌀밥에 막 너무 잘 반찬들 나오지. 이렇게 나오는데 막 5천, 6천 낼걸요, 반찬이? 보면서 저는 이게 내가 지금 금방 왔으니까 맞아. 이렇게 주는 거구나. 첫날만 막 이렇게 줄 거야. 한 2, 3일 이렇게 주겠구나 라고 했는데 뭐 그 다음 날에도 계속
똑같이 막 그러니까 물론 반찬은 계속 메뉴가 계속 바뀌긴 또. 하는데 요것 봐라 요거 계속 이러면서 좀 있었는데 되게 영화 같은 것들이 현실에 이렇게 그러니까 영화가 이렇게 있는데 그 속으로 맞아요. 제가 싹 들어가 있는 느낌. 예, 맞아요, 그런 맞아요. 느낌. 무슨 느낌인지 정말 충분히 공감하는 느낌인데요. 그러면 국정원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국정원에서 최전방에서 건너왔으니까 네네. 좀 조사가 많이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 저는 조사를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오래 받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군인 신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혹시 위장 탈북일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럼요. 여러분들이 좀 이게 인간적으로 들어봤을 때 좀 뭐랄까 뒤에서 총도 쏘고 뭐 제가 맞아요. 넘어올 때 막 총도 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살짝 그런 게 있으면은 충분히 전 의심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 조사가 남들보다 더 길었었고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 같은 것도 타고 그래서 그 조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정말 빡셉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그때 맞아, 빡세. 이명박 정부 때 넘어갔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월급을 받고 하는 일이 그거기 때문에 굉장히 진짜 빡세죠. 얼마나 빡세냐면요. 제가 원형 탈모 걸렸어요. 그 원형 탈모가 왜 나오는지 알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원형 탈모 나거든요. 조사 며칠 받았나요? 조사는 저 한 달 20일 정도 받았습니다. 길게 받았네. 예, 그래서 그동안 그 머리가 그때 지금은 숱이 굉장히 풍성하잖아요. 그러니까 탈모 걸릴 사람이 아닌데? 예, 근데 저는 그때 머리가 굉장히 짧은 머리였는데 뒤통수 만졌는데 머리카락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한국 그 국정원 안에 있는 의사가 보더니 피식 웃으면서 이거는 약이 없다고 어머머머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20대 어린 나이에 탈모 뭐 어떡해? 잠을 좀 푹 자라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물어봤더니 이거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때는 뭐 스트레스가 뭔지도 몰랐었고 근데 그렇지. 그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원형 탈모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로 조사를 빡세게 받아요. 빡세게 예, 그래서 이걸 뭐 어떤 조사를 받았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스트레스가 정말 극심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솔직히 그냥 일반인도 조사를 굉장히 심하게 받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그런 현역 군인이었는데 또 그런 탈북할 때 막 총 그런 것도 하면 굉장히 의심할 만하죠. 그쵸. 충분히 그렇게 받을 수 있는데 그때 당시 조금 힘든 생각도 들죠. 그러면 또 한 가지는 국정원에서 아까 먹었던 음식 얘기했었잖아요. 저는 국정원에서 먹었던 음식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 오징어칩, 샤또밥 이런 게 먹었는데 북한에서 많은 간식을 먹어도 네네. 그렇게 입 사르르 먹는 간식은 처음 먹어봤거든요. 네네. 혹시 국정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이 있나요? 저는 천하장사 소세지를 정말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저는 몰라 뭔지 몰라. 소세지가 있어요. 그런 소세지가 있어요? 예. 편의점에서 파는 소세지 예, 말하는. 근데 그 천하장사 소세지라고 어. 천하장사 소세지 광고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광고들하면 네. 같이. 네 아무튼 그래서 그때 몸 상태가 제가 굉장히 허약했어요. 그러니까 43kg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43kg였는데 그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 드는 생각이 소세지를 많이 먹으면 살이 빨리 찔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많이 먹으면서 같이. 그 소세지를 하루에 진짜 한 20개씩 먹었던 것 같아요. 진짜 거의 예. 아침에 한 10개씩 먹고 오후에 먹고 자기 전에 먹고 탈 안 났어요? 처음에는 좀 막 왜냐면 이게 영양이 안 돼 있으니까. 막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좀 지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살이 막 찌기 시작하는데 한 달 만에 30kg가 쪄가지고 비만 됐었네? 72kg가 됐었죠. 그래서 빼는 게 어려웠겠다. 그때 진짜 어려웠어요. 그때는 뭐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순수 그냥 지방으로만 맞아, 지방으로 찐 거를 72kg니까 소세지 살려. 막 이 피둥피둥 해가지고 이 옆으로 딱 이러면 허리살이 막 겹치더라고요. 그 정도로 나중에 다이어트 하느라고 대한민국 졌네.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정말 북한에서 그렇게 진짜 흰쌀밥을 준다고 해도 염장무, 염장배추 먹다가 한국에 와서 정말 살찌는 욕심으로 소세지를 먹었다니까 정말 가슴 아프긴 하지만 이거 북한에 있는 병사들이 본다면 탈북을 하지 않나라는 그럼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그러네요. 그러면 한국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네네. 이제 한국에서 좀 대학 공부도 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또 그리고 또 일도 하고 있고 네네. 또 유튜브도 운영하고 다양하고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한국에 살다 보니까 이 점이 가장 좋더라는 게 있나요? 물론 수없이 많겠죠? 네, 수없이 많은데 저는 뭐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되게 자유로운 영혼이거든요. 그래서 스타일? 그래서 보면은 막 누구의 통제도 없이 남자가 머리를 기른다고 잡아가지도 않고 그리고 뭐 어떤 그러니까 되게 자유롭잖아요. 너무 그렇지.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뭐 자유롭게 여행도 다닐 수가 있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자유로운 부분들이 너무 좋았어요. 정말로 누구의 통제도 없이
내가 정말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처럼 이렇게 막 여기저기 다니고 뭐 저는 요새 뭐 서핑도 빠져가지고 서핑도 하고 뭐 여행도 다니고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못 다니고 그렇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북한에서 제가 이렇게 길렀다가는 진짜 총살이에요, 이거. 총살이죠, 네. 이거는. 아니, 이거는 총살은 좀 너무 같고요. 아니, 총살까지 당하시면 왜냐면 비사회주의 상징이죠. 완전 네네. 전형적인 다 나왔잖아요. 여기 반지까지 다 나왔어요. 할 거 다 했어. 그래서 저는 사실 머리를 이렇게 기르는 이유도 그게 있어요. 북한군에서 완전 빡빡이 머리를 계속 하셨으니까. 자르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막 기르고 싶은데 북한에서도 기르고 싶었어요? 저는 그 머리를 중학교 때 다닐 때도 항상 좀 스타일리시하게 다녔어요. 그래서 진짜 독특했다. 예, 북한. 그래가지고 그걸 단속을 해요, 북한에서. 머리를 보면은 그렇지, 딱 그 센스 있잖아요. 네, 그게 있는데 정해져 있는데 저는 뭐 일명 그 사각머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말머리 비슷하게 뒷머리 좀 기르고 우리 한국에서는 울프컷이라고 하는 그런 머리를 좀 했었고 그리고 옆에 이렇게 바싹 자르고 뒤에 좀 기르고 그런 머리를 했는데 되게 단속이 심해가지고 그때 막 맞아. 담배 뇌물을 갖다 주면서 까지도 그 네, 머리를 유지했네.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뇌물 갖다 주면 학교 청년지도원이라고 그 단속하는 사람이 프리패스예요, 정문에서. 근데 뭐 뇌물을 안 갖다 준 애들은 가위 들고 나와서 그냥 잘라버리거든요. 잘라버리지. 예. 맞아요. 그리고 여자애들은 뭐 치마 길이 치마 짧으면 잘라버리고. 뭐라고 하고 막. 저는 그렇게 뇌물까지 갖다 바치면서도 뭔가 저의 그걸 고수하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는 뭐 기르고 싶으면 기르고 뭐 자르고 싶으면 맞아요. 삭발해도 뭐라 하지 않고 맞아요. 그래서 아무튼 너무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 자유민주주의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아요. 특히 이제 북한 사람들은 누구의 통제를 안 받고 누구의 구속도 안 받고 산다는 이 자유로움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거면 다 끝난 것 같아요. 예. 또 한 가지 있다면 아까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셨고 북한 축구 선수였다 했잖아요. 네네. 근데 한국에 와서는 축구를 지금 접고 계신 거예요? 주말마다 그냥 조기 축구에 나가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운영하는 남북 단일팀이 있어요. 그래서 뭐 주장을 맡고 있고요. 어머 한번 그래서- 초대해 주세요. 저 축구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 네, 축구 또- 손흥민 강팬이에요. 이렇게 또 예쁘신 분이 오면 또 전투력이 상승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제가 뭐 바리바리 싸가지고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초대해드릴 거고 그래서 축구는 그렇게 주말마다 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하고 있고 또 스포츠 축구를 빼면 제 삶에 진짜 낙이 없네요. 오, 정말요? 네, 그 정도예요? 또 좋아하고 있고 또 아.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대한민국에 축구 꿈나무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가지고 그냥 저도 위에서 축구를 했는데 그냥 보면서 잘하는 사람들이 꽤 많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던 축구 것 같습니다. 말하니까 저는 우리 축구 북한에서도 축구하는 애들이 보면은 그 축구화 네네. 그 하나 가지고 예. 뭐에다 걸고 다니잖아요. 예, 그렇죠. 막 자랑하고 가시하고. 네. 근데 한국에는 정말 브랜드별로 정말 다양한 축구가 많고 좋다는 건 더 말할 수 없더라고요. 제가 봐도. 맞아요. 너무 느껴지죠. 저는 북한에서 축구화를 신고 다니는 애들은 거의 좀 진짜 잘 사는 애들이 다 잘 신고 다니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신발을 가시형으로 목에다 걸고 다니냐고. 여기 와서는 그래서 진짜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저는 축구화에 그 한이 맺혔어가지고 항상 비싼 거 좋은 거를 이렇게 딱 신고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신발장에 축구화가 굉장히 이렇게 아마 저희 영상 브이로그 그런 걸 네. 그랬나? 축구화가 쫙 쌓여져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축구화를 그렇게 또 모집하는 그런 재미로도 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얼마나 탈북하기 잘했고 또 한국에 와서 사니까 이런 자유스러운 일상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럼요. 정말 탈북을 잘한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거나 아니면 뭐 계획 같은 거 있으신가요? 계획 같은 거요? 네, 저는 앞으로의 계획이나 꿈 같은 거는 그냥 북한에서 온 친구들이 제 주변에 많은데,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무연고 친구들이 많아요. 혼자 온 친구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랑 같이 대한민국에 잘 정착해서 똑같은 뭐 대한민국 사람으로 잘 동화돼서 살아가는 거고, 그리고 뭐랄까 그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제가 그 혼자 왔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죠.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 잘 적응하지 못하고 하는 친구들 보면 좀 많이 안타깝고 그래서 그 친구들과 같이 제가 힘자라는 거 같이 케어할 수 있는 친구들 이렇게 안아가지고 같이 잘 사는 거고 그리고 뭐 계획이라는 게 뭐 건강하게 잘 사는 거죠. 뭐 맞아요. 내일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건강이 그래서, 최고인 것 같아요. 건강하게 잘 사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우리
김가영의 내려남불 구독자분들 영상 항상 가영 씨를 항상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네. 어떻게 마지막 또 이런 멘트 아주 네. 중요한 멘트가 들어갔는데요. 네. 저도 강하늘 씨 응원하겠습니다. 정하늘. 아, 네. 연예인은 헷갈렸어요. 아, 또 들통났네요. 네. 네, 저도 정하늘 씨를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